배신 남편에게 맞서는 아내의 통쾌한 반전. 여보, 사랑해. 남편이 내게 키스하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10분 전 이 남자는 다른 여자에게 똑같은 말을 문자로 보냈다는 것을. 내 손엔 남편의 모든 비밀이 담긴 USB가 있었다. 1년간의 불륜 증거, 숨겨둔 돈, 심지어 이혼 후 재산 빼돌리기 계획까지. 나도 사랑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남편은 몰랐다. 지금 이 순간 그의 회사 임원들이 내가 보낸 이메일을 열어보고 있다는 것을. 복수는 차갑게, 완벽하게. 이제 시작이다. 평범한 부부의 하루. 우리는 누가 봐도 완벽한 부부였다. 남편 태준과 나는 결혼 11년 차였다. 10살 아들 준우가 있었다. 매일 아침 6시 반. 나는 가장 먼저 일어나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여보, 일어나? 출근 준비해야지. 5분만 더. 안 돼. 회의 있다며? 태준은 대기업 마케팅 본부 차장이었다. 연봉 1억 2천. 우리는 강남 아파트에 살았다. 엄마, 나도 일어났어. 준우가 방에서 나왔다. 우리 아들 씻고 와. 엄마가 밥 차려놓을게. 평범한 아침이었다. 정확히는 평범해 보이는 아침이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태준이 말했다. 오늘 회식이야. 늦을 것 같아. 또, 이번 주만 벌써 3번째인데. 중요한 프로젝트 마무리 중이라서. 이해해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다. 회식? 누구랑? 태준은 모르고 있었다. 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을. 그래,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고마워. 역시 당신이 최고야. 태준은 내 머리를 쓰다듬고 출근했다. 현관문이 닫히자 준우가 물었다. 엄마, 아빠 요즘 맨날 늦게 오지? 응. 바쁘신가 봐. 엄마는 안 외로워? 10살 아들의 질문에 가슴이 아팠다. 괜찮아. 엄마한테 준우가 있잖아. 준우를 학교에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혼자 남은 거실. 나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폴더 하나를 열었다. 이름은 프로젝트 T. 그 안에는 지난 6개월간 모은 모든 증거가 있었다. 태준과 그 여자의 문자 대화, 통화 녹음, 호텔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사진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태준이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 곧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 남편 불륜 정황 발견. 6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자.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다. 아니, 평범한 줄 알았다. 태준의 핸드폰이 거실 소파에 놓여 있었다. 평소엔 절대 놓고 가지 않는데. 나는 회사에 갖다 줄까 생각했다. 핸드폰을 집었는데 알림이 떴다. 오빠, 어제 정말 좋았어. 다음엔 언제 만나? 발신자는 수연.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손이 떨렸지만 나는 침착하게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우리 결혼 기념일. 틀렸다. 준우 생일. 또 틀렸다. 태준 생일. 열렸다. 설마. 카카오톡을 열었다. 수연과의 대화. 오빠, 사랑해. 나도. 어제 호텔 괜찮았어? 완벽했어. 다음엔 제주도 가자. 그래. 다음 달에 출장 있다고 할게. 토할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위로 스크롤을 올렸다. 대화는 8개월 전부터 시작됐다. 8개월. 거의 1년이었다. 사진도 있었다. 둘이 찍은 셀카, 손잡은 사진, 침대에서 찍은 사진. 여자는 젊었다. 한 20대 후반쯤? 더 찾아봤다. 계좌이체 내역도 있었다. 수연에게 50만 원. 수연에게 100만 원. 수연에게 200만 원. 매달 수백만 원씩 보내고 있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 생활비에서? 아니었다. 통장을 확인해 보니 생활비는 그대로였다. 그럼 어디서? 의문이 들었지만 일단 증거를 더 모아야 했다. 나는 태준 핸드폰의 모든 대화를 내 핸드폰으로 전송했다. 사진도 동영상도. 그리고 몰래 위치 추적 앱을 설치했다.
모든 걸 끝내고 태준에게 전화했다. 여보, 핸드폰 집에 두고 갔어. 갖다 줄까? 아, 진짜? 미안해. 갖다 줄 수 있어? 응, 지금 갈게. 나는 회사로 갔다. 태준에게 핸드폰을 건넸다. 고마워. 사랑해. 나도.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날부터 나는 탐정이 됐다. 태준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했다. 위치, 통화, 문자, 계좌 이체. 그리고 발견했다. 더 큰 비밀을. 태준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 마케팅 예산을 가짜 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 가짜 업체는 태준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였다. 금액은 3년간 총 5억 원. 이자 시기. 나는 모든 증거를 모았다. 회사 서류, 계좌 이체 내역, 페이퍼 컴퍼니 등록 정보. 그리고 탐정을 고용했다. 남편 불륜 조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횡령 증거도 확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달 후 탐정에게서 완벽한 보고서가 왔다. 태준과 수연의 만남, 호텔 출입, 횡령 증거 모든 것. 수연은 태준 회사의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27세. 27세. 나보다 10살이나 어리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복수는 차갑게 계획적으로 해야 했다. 아내의 충격과 분노. 증거를 모은 후 일주일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 잠도 못 잤다. 태준 옆에 누워있으면 토할 것 같았다. 하지만 표정 관리를 해야 했다. 여보, 어디 아파?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피곤한가 봐. 푹 쉬어. 걱정하는 척. 다정한 척. 역겨웠다. 어느 날 밤 태준이 샤워하는 동안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울었다. 11년이었는데. 11년을. 준우 사진을 봤다. 순수하게 웃고 있는 아들. 이 아이 때문에라도 무너질 수 없어.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친구 소개로 유능하다는 변호사였다. 증거가 확실하네요. 불륜의 횡령까지.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 분할에서 유리합니다. 70% 이상 받을 수 있어요. 위자료도 최소 5천만 원. 횡령건은요? 이건 형사 고발 사안입니다. 감옥 갈 수도 있어요. 좋아요. 부인, 정말 고발하시겠어요? 네. 끝까지 갈 겁니다. 변호사는 잠시 나를 보더니 말했다. 강하시네요. 강한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거예요. 제대로 복수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먼저 재산을 보호해야 했다. 태준이 이혼 눈치채고 재산을 빼돌릴 수 있으니까. 변호사의 조언대로 나는 합법적으로 재산을 분리했다. 공동명의 아파트를 내 단독 명의로 바꿨다. 태준 몰래. 여보, 이거 서명 좀 해줘. 아파트 관련 서류야. 뭔데? 재산세 관련. 복잡한 거 아니야. 태준은 제대로 보지도 않고 서명했다. 바보. 예금도 내 명의로 옮겼다. 조금씩 태준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태준의 비자금을 찾아냈다. 횡령한 5억 중 3억은 비밀 계좌에 있었다. 나는 그 계좌 정보를 확보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D-Day만 정하면 됐다. 계획적 복수 결심. 나는 복수의 타이밍을 신중하게 골랐다. 태준의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는 날. 그날로 정했다. 그날은 태준이 임원들 앞에서 1년간의 마케팅 성과를 발표하는 날이었다. 승진이 걸린 중요한 날. 그날 내 인생이 끝날 거야. 나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불륜 증거는 USB에 담았다. 문자, 사진, 영상, 호텔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횡령 증거는 따로 정리했다. 회사 서류, 페이퍼 컴퍼니 정보,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편지를 썼다. 태준 회사 사장님께. 사장님께. 저는 김태준 차장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3년간 회사 돈 5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증거를 첨부합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지와 함께 모든 증거를 이메일로 보낼 준비를 했다. 발송 예약. D-데이 오전 9시. 태준이 발표를 시작할 시각이었다. 다음은 수연. 나는 수연의 회사 상사에게도 이메일을 준비했다. 귀사 직원 박수연 씨가 기혼 남성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증거를 첨부합니다. 수연의 인스타그램도 찾았다. 공개 계정이었다. 화려한 사진들. 명품 가방, 비싼 레스토랑, 호텔 수영장. 내 돈으로 산 거네. 나는 수연의 게시물 하나하나에 댓글을 달 준비를 했다. 익명 계정으로. 이 돈 어디서 났어요? 불륜으로? 기혼 남자 꼬셔서 받은 돈? 그리고 준우. 나는 준우와 진지하게 얘기했다. 준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응? 아빠가 잘못을 했어. 엄마랑 이혼할 것 같아. 준우의 눈이 커졌다. 왜?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났어. 진짜? 응. 미안해. 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엄마 괜찮아? 그 질문에 눈물이 났다. 괜찮아. 나 엄마 편이야. 아빠가 나빴어. 10살 아들이 나를 안아줬다. 고마워, 준우야. 엄마, 우리 둘이 살면 돼. 아빠 없어도 괜찮아. 나는 준우를 꼭 안았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잘 해결해야 해. D-데이 전날 밤. 태주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여보, 내일 중요한 발표야. 떨린다. 잘할 거야. 화이팅.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힘이 나. 거짓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당신 믿어. 태주는 모르고 있었다. 내일 그의 인생이 끝날 거라는 것을. 잠들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모든 걸 확인했다. 이메일 발송 예약. 오전 9시. 변호사와의 약속. 오전 10시. 경찰서 고발장 제출. 오전 11시. 모든 게 완벽했다. 잘 자, 태준. 내일이 내 인생 마지막 평온한 밤이 될 거야. 증거 수집과 전략 수립. D-데이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오전 5시. 태주는 여전히 자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갔다. 노트북을 켰다. 마지막으로 모든 걸 확인했다. 이메일 발송 예약. 정상. 증거 파일. 정상. 오전 9시가 되면 태준의 회사 사장, 임원 10명, 인사팀에게 이메일이 발송될 것이다. 내용 태준의 횡령 증거. 동시에 수연의 회사에도 이메일이 갈 것이다. 내용 수연의 불륜 증거. 그리고 나는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경찰서에 가서 태준을 횡령 혐의로 고발할 것이다. 완벽한 타이밍. 오전 7시. 태준이 일어났다. 아, 오늘 중요한 날인데 늦잠 잘 뻔했네. 아침 준비해놨어. 얼른 씻고 와. 고마워. 식탁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태준이 말했다. 오늘 발표 잘하면 승진 확정이야. 그래? 잘 됐네. 그럼 연봉도 오르고. 우리 더 여유로워질 거야. 나는 속으로 웃었다. 승진? 감옥 갈 텐데? 준우야, 아빠 화이팅 하래. 응. 준우는 차갑게 대답했다.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태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준우야,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오늘 기분이 안 좋은가 보네. 오전 8시 30분. 태준이 출근했다. 다녀올게. 오늘 저녁에는 일찍 들어올게. 축하 파티하자. 그래, 조심히 가. 현관문이 닫혔다. 나는 시계를 봤다. 8시 32분. 27분 후면 이메일이 발송된다. 나는 준우를 학교에 보냈다. 엄마, 오늘 어떻게 될까? 잘 될 거야. 걱정 마. 응. 엄마 화이팅. 준우도 알고 있었다. 오늘이 D-데이라는 것을. 오전 8시 50분. 나는 노트북 앞에 앉았다. 이메일 발송을 지켜볼 것이다. 8시 55분. 심장이 빨리 뛰었다. 긴장됐다. 8시 59분. 카운트다운. 9시 정각. 발송됨.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시작이야. 나는 핸드폰을 확인했다. 태준의 위치 추적 앱. 태준은 회의실에 있었다. 발표를 시작할 시간이었다. 5분 후.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여보, 무슨 일이야? 나한테 전화 좀 해줘.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10분 후. 태준에게서 20통의 부재중 전화. 나는 모두 무시했다. 대신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이혼 소송 제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했습니다. 나는 서류에 서명했다. 다음은 경찰서. 남편을 횡령 혐의로 고발하겠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여기 있습니다. 나는 USB를 건넸다. 확실한 증거네요. 접수하겠습니다. 모든 걸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후 2시. 태준에게서 10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 나는 하나도 받지 않았다. 대신 문자를 보냈다. 이혼 소송 제기했어요. 횡령 건은 경찰에 고발했고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답장이 즉시 왔다. 당신 미쳤어? 미친 건 당신이죠.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다. 남편과 불륜 상대의 당황. 오후 3시. 태준이 집에 왔다. 문을 쾅쾅 두드렸다. 문 열어. 당장.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인터폰으로 말했다. 들어오지 마세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당신 정말 경찰 부를 거예요. 지금 떠나세요. 태준은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결국 돌아갔다. 나는 창문으로 그를 지켜봤다. 태준은 차에 타서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후회해도 늦었어. 저녁에 수연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언니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요? 무슨 용서를 바라세요?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제발 소문 좀 그만 내주세요. 소문? 제가 뭘 했는데요? SNS에 댓글. 아, 그거요? 제가 한 게 아닌데요. 다른 사람들이 한 거겠죠. 제발요. 제 인생 끝났어요. 제 인생은 괜찮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이에요? 11년 결혼 생활 망친 게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태준 씨랑 연락 끊으세요. 그리고 다시는 기혼 남자 건드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탐정에게서 보고가 왔다. 태준 씨 지금 모텔에 있습니다. 혼자요. 수연이랑은? 수연 씨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울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잘 됐네요. 태준의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다. 인사팀장이었다. 부인, 저희가 확인 결과 횡령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김태준 차장을 즉시 해고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도 취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부인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천만에요. 전화를 끊고 나는 미소 지었다. 완벽해. 주변 사람들 반응과 긴장감.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태준의 불륜과 횡령 이야기가 지인들 사이에 퍼졌다.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진짜야? 태준이가? 응. 진짜야. 믿을 수 없어. 그렇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도 그랬어. 너 괜찮아?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대단하다. 나 같으면 무너졌을 것 같은데. 무너질 수도 있었어. 근데 아들 생각하니까 버텨졌어. 준우 학교에서도 소문이 났다.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다. 어머님, 준우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집안 사정이 좀. 들었습니다. 준우한테 잘 설명해 주세요. 아이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나는 준우와 진지하게 얘기했다. 준우야, 학교에서 힘들어? 응. 애들이 놀려. 뭐라고? 아빠가 나쁜 사람이래. 돈도 훔쳤대. 가슴이 아팠다. 준우야, 아빠가 잘못한 건 맞아. 근데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알아. 애들이 놀리면 무시해. 시간 지나면 다들 잊을 거야. 응. 준우는 힘들어했지만 씩씩하게 버텼다. 시댁에서도 연락이 왔다. 시어머니였다. 며느리야. 미안하다.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어쩌다가. 시어머니는 울었다. 며느리 이혼은 정말 할 거니? 네. 이미 결심했어요. 알겠다. 내 선택을 존중할게. 감사합니다. 시아버지도 전화를 주셨다. 며느리 아들 대신 사과한다. 정말 미안하다. 괜찮습니다, 아버지. 이혼하게 되면 준우는 내가 키워라. 우리는 내 편이다. 고맙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처음부터 내 편이었다. 딸 잘했어. 그런 놈은 버려야 해. 응, 아빠.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 알았지? 고마워요. 어머니도 말씀하셨다. 딸아, 엄마가 자랑스럽다. 당당하게 맞서서. 엄마, 준우 데리고 우리 집에서 살아도 돼. 언제든 환영이야. 고마워요. 근데 전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우리 딸이 정말 강하구나.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들을 만나면 수군거렸다. 저 집이래. 남편이 바람 피우고 회사 돈 훔친 거. 어머, 대박.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는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나를 동정했다. 힘드시겠어요? 위로해드립니다.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어떤 사람들은 비난했다. 그래도 남편을 경찰에 고발까지는. 가정이 깨지는데 아이는 생각 안 했나?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내 인생이었으니까. 온라인에서도 이야기가 퍼졌다. 누군가 우리 이야기를 익명 게시판에 올렸다. 남편 불륜 횡령 발견한 아내의 완벽한 복수. 댓글들. 와 통쾌하다. 이런 게 진짜 복수지. 남편 인생 끝났네 키읔키읔. 잘했어요. 당하고만 있을 필요 없어요. 아내분 정말 멋있으시다. 물론 비난하는 댓글도 있었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남자들도 실수할 수 있지. 애 생각은 안 하나. 하지만 대부분은 나를 응원했다. 태주는 점점 더 무너져갔다. 탐정의 보고에 따르면 태주는 매일 술을 마시고 있었다. 오늘도 혼자 소주 3병 마셨습니다. 그래요. 집에도 못 가고 모텔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후 태준에게서 긴 문자가 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제발.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용서해줘. 나는 답장했다. 늦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제발. 준우라도 생각해서. 준우는 제가 잘 키울 겁니다. 당신 없이도.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다. 통쾌한 복수역 관광 완성. 2개월이 지났다. 재판이 시작됐다. 이혼 소송과 횡령 형사 재판. 이혼 소송은 내가 압도적으로 유리했다. 불륜의 증거가 명확합니다.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70% 인정합니다. 위자료는 1억 원으로 책정합니다. 양육권은 원고에게. 면접교섭권은 월 2회. 태주는 고개를 떨궜다. 횡령 재판도 시작됐다. 피고인 김태주는 3년간 회사 자금 5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므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태주는 법정에서 무너져 내렸다. 재판장님, 제발. 하지만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나는 법정을 나서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끝났어. 드디어. 재산 분할과 위자료로 나는 총 8억 원을 받았다. 아파트도 내 명의였고 예금도 내 명의였다. 태준에게 남은 건 거의 없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갔다. 수연은 이미 서울을 떠났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시 시작한다고 했다. 하지만 소문은 따라다닐 것이다. 평생.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에 서명했다. 축하드립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부인이 워낙 철저하게 준비하셨으니까요.
그래도 도움 많이 받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나는 하늘을 봤다.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이제 새로 시작이야. 집에 돌아오니 준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어떻게 됐어? 다 끝났어. 우리 이겼어. 진짜? 응. 이제 아빠 없이 우리 둘이 살 거야. 준우는 나를 꼭 안았다. 엄마 고생했어. 고마워, 준우야. 그날 밤 나는 준우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엄마, 이제 행복해? 응. 엄마 정말 행복해. 나도. 우리는 둘이서 웃으며 밥을 먹었다. 며칠 후 나는 태준이 숨겨둔 비자금 3억도 찾아냈다. 법원 명령으로 그 돈도 내게 왔다. 총 11억. 충분했다. 나는 새 차를 샀다. 준우와 함께 드라이브를 갔다. 엄마 차 좋다. 그치?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샀어. 엄마 멋있어. 우리는 해변으로 갔다. 파도가 밀려왔다. 엄마 바다 예쁘다. 응. 우리 자주 오자. 응. 준우는 해변을 뛰어다녔다. 행복해 보였다. 나도 행복했다. 진심으로. 그날 저녁 나는 일기를 썼다. 오늘로 모든 게 끝났다. 태준과의 11년. 불륜의 발견. 6개월간의 준비. 그리고 완벽한 복수. 나는 이겼다. 그리고 이제 행복하다. 준우와 함께. 새로운 시작이다. 결말, 아내의 평온과 가족 안정. 1년이 지났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준우는 밝게 자랐다. 더 이상 아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엄마, 나 오늘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 진짜? 우리 아들 최고야.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열심히 가르쳐줘서. 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기 시작했다. 집에서 일하면서 준우를 돌볼 수 있었다. 수입도 괜찮았다. 월 500만 원 정도. 재산도 있었으니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다. 친구들과도 자주 만났다. 너 요즘 정말 좋아 보인다. 그래? 응. 표정이 밝아졌어.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서 그런가 봐. 태준이 소식 들었어? 아니. 관심 없어. 알고 싶지도 않고. 그래. 그게 맞아. 태준은 감옥에 있었다. 3년형을 받았으니 아직 2년이 남았다. 가끔 편지를 보내왔지만 나는 읽지 않았다. 그냥 버렸다. 준우는 한 달에 2번 태준을 면회 갔다.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준우야, 아빠 어땠어? 그냥. 미안하다고 했어. 그래. 엄마, 나 아빠 용서 안 할 거야. 준우야, 그래도 아빠니까. 아니야. 아빤 엄마한테 너무 나빴어. 나 절대 용서 안 해. 나는 준우를 안았다. 고마워. 어느 날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준우 학교 선생님이었다. 미술 선생님. 준우 엄마님, 준우가 그림을 정말 잘 그리더라고요. 그래요? 몰랐네요. 재능이 있어요. 미술 학원 보내시는 건 어때요? 좋은 생각이네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심장이 두근거렸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좋아요.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준우 엄마님 혼자 키우시느라 힘드시죠? 괜찮아요. 준우가 착해서. 대단하세요. 정말. 그는 다정했다. 태준과는 달랐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준우 엄마님 사정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 소문났거든요.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아, 그랬군요. 괜찮아요. 오히려 존경스러워요. 당당하게 맞서셨잖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가끔 만날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대답했다. 좋아요. 우리는 천천히 만나기 시작했다. 준우도 좋아했다. 엄마 미술 선생님 좋은 분이야. 나한테도 잘해줘. 그래? 응. 엄마 선생님이랑 사귀어. 뭐? 나 선생님 좋아.
선생님이 우리 새 아빠 됐으면 좋겠어. 나는 웃었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 6개월 후. 나는 그와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다. 준우도 행복해했다. 엄마, 오늘 정말 예쁘다. 고마워, 아들. 선생님이랑 잘 다녀와. 응, 다녀올게. 데이트는 즐거웠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다음에 또 만나요. 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웃고 있는 내 얼굴.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더 밝아 보였다. 더 행복해 보였다. 나는 해냈어. 무너지지 않았어. 어느 일요일 오후. 나와 준우 그리고 남자친구가 함께 놀이공원에 갔다. 엄마, 저거 타자. 그래, 가자. 우리 셋은 놀이기구를 탔다. 웃고 떠들었다. 엄마, 정말 재밌다. 그치? 남자친구가 내 손을 잡았다.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우가 차 안에서 잠들었다. 남자친구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그 모든 걸 혼자서 이겨내셨잖아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준우가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어요. 그래도 쉽지 않았을 텐데. 힘들었어요. 근데 후회는 안 해요. 당연하죠. 당신은 옳은 일을 하셨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집에 도착해서 준우를 안방에 재웠다. 거실로 나와 창밖을 봤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강했어. 무너지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행복해. 핸드폰이 울렸다. 태준에게서 편지가 왔다는 알림이었다. 나는 삭제했다. 읽지 않았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다.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였다. 준우와의 시간. 새로운 사랑. 새로운 살. 침대에 누웠다. 평화로웠다. 마음이 편안했다. 잘했어. 나는 정말 잘했어.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다른 행복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2년 후. 나는 재혼했다. 준우의 미술 선생님과. 준우는 우리를 축복해줬다. 엄마, 축하해.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다. 고마워, 준우야. 새아빠, 우리 엄마 잘 부탁해요. 그럼 너희 둘 다 사랑으로 지켜줄게. 우리는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작지만 따뜻한 가정. 행복한 가정. 태주는 출소했다.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다른 도시에서 다시 시작했다고 했다. 나는 관심 없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나와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내 가족이었다. 준우, 남편 그리고 언젠가 태어날 새 아이.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 가족은 함께 트리를 꾸몄다. 엄마, 별 달아도 돼? 그래, 달아봐. 준우가 트리 꼭대기에 별을 달았다. 완성. 우리는 모두 박수를 쳤다. 우리 가족 최고. 그날 밤 남편이 말했다. 당신 덕분에 내가 행복해. 나도. 당신 덕분에. 준우도 정말 밝아졌어. 예전보다 훨씬. 그러게. 안정을 찾은 것 같아. 당신이 잘 키워서 그래. 우리가 함께 키우는 거지. 우리는 포옹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다. 새로운 시작. 깨끗한 시작. 나는 행복했다. 진심으로. 배신당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싸웠고 이겼다. 그리고 새로운 행복을 찾았다. 이제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이 순간. 나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나는 해냈어. 완벽하게. 그리고 알았다. 어떤 배신을 당해도 나는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나는 강하니까. 포기하지 않으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